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온건페미가 주장을 한다면 반페미도 똑같은 원리로 페미는 정신병이다. 왜? 아니 얘들이 야 우리 보고 잠재적 가해자래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아니 그 페미는 정신병이랑 같은 수준의 논리입니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는 제도권입니다. 아니 제도권에서 남자가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말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반페미를 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반페미들이 페미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반페미가 정신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어차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후회하는 거야. 그냥 나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봤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페미와 반페미의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 뭐 대화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회에서 그냥 무시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 얘기입니다. 2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아니, 반페미들이 페미를 깔 때 페미는 이러한 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르다로 바꿔야겠죠. 그 까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메신저 까기입니다. 우선 페미와 메갈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1편에서 페미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페미는 정상, 메갈은 비정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제는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주희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신남성연대에서 김주희라는 여성의당의 그 간부를 한 명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남성연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김주희가 자기들끼리 카톡에서 메갈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메갈은 저도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주희의 그런 여성 집회는 비정상이다. 이건 정신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흔히들 이렇게 메신저 까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주희가 그 집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까면 안 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좌우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깝니다. 근데 적어도 배인규는 그렇게 까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배인규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부족하다고. 아니 그런 식으로 까면 배인규가 욕먹을 게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배인규는 그런 식으로 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5.18에 대한 부정이랑요. N번방 피해자를 창녀라고 몰았습니다. 그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요. 바로 일베예요. 일베. 그러니까 김주희가 메갈 용어를 사용해서 메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배인규는 일베의 논리를 가지고 그 왕자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김주희가 메갈이냐라고 묻는다면 메갈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배인규는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일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말은 그거야. 아니 김주희가 메갈로서 집회를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인규가 일베로서 집회를 했나요? 아닙니다. 김주희는 페미로서 집회를 했을 뿐입니다. 백래시 규탄 집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범주 내에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배인규도 똑같습니다. 배인규도 일베로서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반페미로서 집회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집회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집회가 정상이라고 봤을 때 김주희를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반페미 유튜버들이 항상 페미를 까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성시대에서 글을 캡처를 해가지고 아니 여성시대 이 페미 애들은 이따구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페미는 정신병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여성시대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시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거 남자는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정신병자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디 없어 뭐 이러면서 욕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우선은 가입을 안 해도 이 대문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페가 있으면 이 왼쪽에 이걸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최신 글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아니 반페미들은 그러잖아. 이 여성시대라는 집단은 페미고 정신병자 집단, 남성을 혐오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잼민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여성시대는 맨날 남자들 욕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남성 혐오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반페미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얘들 글을 보니까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신 글이면 막 자유 게시판도 있고 뭐 직장인 대나무숲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아니, 다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방에 너무 예쁘게 빛이 들어왔대. 뭐 헤어 디자이너 여시들 코로나 검사 받는다. 뭐 공룡이 멸종됐다. 무슨 퍼즐 세일러문.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정말로 남자를 혐오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최신 글이면은 막 게시판 이렇게 막 임의로 막 다 나온 건데도 그런 거야. 이럴 리가 없잖아.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덜트 스페이스 AD라고 써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우머나이즈, 그러니까 뭐 자위기구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도 뭐 후기 막 이런 거 있는데 딱히 뭐 남성 혐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휴 게시판 이런 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유 게시판이 있네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남성 혐오를 하는 게시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남성 혐오 집단이니까 그걸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유 게시판 들어가니까 오늘 점심 뭐야 가방 골라줘, 나이키 반막 어때? 아니 얘들 남자한테 관심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사람 사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 자유 게시판인데 이거 네 번째 이거 악플 달면 쩌리쩌려 버려. 이거 들어가 볼게요. 이거 왠지 남자를 혐오할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핫하다는 왕자 치즈 감자 뭐야 이거 뭐 열무국수 곱창국수 아니 너무 일상 얘기야. 어쨌든 뭐 다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게 달글이라고 있네요. 이게 1차 달글, 인기 달글 막 이런 얘기가 있어. 달글을 찾아보니까요. 한 주제로 대화하려고 파는 글이랍니다. 여기서 이거 남성 혐오로 하는 것 같아. 인기 달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폰 13 달글 2차, BTS 전국 달글 214차. 뭐지 이게?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연예인 좋아하고 뭐 공동 구매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남자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거의. 달글은 우선 넘어가고요. 직장인 대나무숲이라면 익명 게시판이잖아. 분명히 이런 데서 남성을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 볼게요. 사장 갈수록 더 미쳤네. 점심 스시 카레. 점심 귀찮어. 연봉 3,100이면 적은 거야? 아니 얘들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뭐 진짜 혐오를 하는 집단이 맞나요? 이젠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선 이런 게시판, 공시 게시판, 치중 게시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주식이나 코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욕망 분출이라는 게시판이 있네요. 욕망 분출 들어가니까 배우랑 가수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혐오 이런 게 없어요. 무슨 신미나 러블리의 대명사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아니 이것도 아니야. 바로 밑에 여시테크토닉 있습니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해.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그냥 연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랑 연애를 하자 이런 거야. 제가 줄 거는 거 연애는 한남처럼 시작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남은 혐오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딴 데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것도 별게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헐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밀어서 국경 해제라는 게 있네요. 이거 외국 남자 얘기하는 것 같죠. 국경 해제 이러니까 여기서 혐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외국 뭐 영국 남자 뭐 숲이랑 바다 근처 사는 게 너무 좋아. 별 얘기가 없습니다. 얘들 아예 남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아니 여기 30방이면 30살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살 수도 있잖아. 나이가 좀 많아졌으니까 한번 볼게요. 재산세 납부 안 냈다길래 바로 냈다 잊어버리기 전에. 살면서 처음으로 날씬하다. 아니 얘들 그냥 고등학생 같아. 중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아니 혐오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창놈이었어. 그러니까 결벽증 있는 남자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이 창놈이었어. 여기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별 얘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별 얘기가 없어요. 들어가서 게시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뭐 별 내용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30방 밑에 비혼방이 있는데 이 비혼방은 익명 게시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더 없을 것 같아. 그 밑에 야마방이 있습니다. 야마방 들어가 보니까 이거 성 관련된 겁니다. 성 관련된 거. 근데 성 관련된 것도 뭐 조착나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았는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남친이랑 호텔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야. 일반적인 그런 여자들의 연애 얘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반패미 유튜버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깝니다. 아니 이게 여시에서 글을 따와가지고 까.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겠지. 그런 이슈되는 것만 가져와서 이런 여시들은 팸이고 얘들은 정신병이야. 얘들은 미쳤어.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전체를 봐도 남자 얘기 자체도 그렇게 많이 하질 않고요. 맨날 먹는 얘기, 뭐 연예인 얘기, 뭐 아이폰 얼마에 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남자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 익명 게시판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익명 게시판에도 별로 혐오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혐오 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 페미 사이트고 페미는 정신병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시에서 글을 파가지고 그 자체가 일반화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찾아보면 있겠지.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고. 오해입니다, 오해. 그냥 그렇게 오해를 하게 해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이트인 이 여성시대 여기를 가입한 여자들이 뭐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성 혐오를 하려고. 여초 사이트를 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 워마드랑 차이를 봐야 되잖아. 정신병 걸린 페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워마드나 일베나 여시나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워마드 더 가볼게요. 아니 원 밖에서 본 여성들 뭐 무슨 있는 연함에 따른 개돼지 반응, 육구 무슨 뭐 트랜스핑, 뭐 게지야 관잣 썰어라, 뭐야 이거, 뭐 조선 우파 여성. 아니까 이거는 글 하나하나가 완전 맛이 갔어요. 아니까 딴 데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 맛이 간 애들이야. 그냥 이런 걸 왜 비교하냐고. 이 메갈 워마드랑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여자나 일반 남자나 봤을 때 맛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막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페미는 정신병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반페미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페미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하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가족부에서 뭐 조리퐁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비정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 아니 동일임금 뭐 동일노동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아니 똑같이 8시간 일했는데 여자는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주장을 하는 여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통계적인 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정상 페미가 하는 얘기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뭐 페미 집단이 남자를 뭐 노예화 시킬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런 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비정상의 범주에 있는 그런 뭐 메갈이나 워마드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야. 페미가 무슨 뭐 공산주의에서 뭐 와가지고 뭐 나라를 뭐 망가뜨리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잠재적 가해자 논리입니다. 잠재적 가해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온건 페미에서도 이 잠재적 가해자를 주장을 합니다. 여성시대에서도 이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같이 이제 상식으로 판단하는 이 일반 남자의 기준에서는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이 새끼 좀 있으면 뭐 가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감시를 해보자 뭐 이딴 얘기잖아. 아니,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페미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10분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잠재적 가해자다. 그러니까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온건 페미가 주장을 한다면 반페미도 똑같은 원리로 페미는 정신병이다. 왜? 아니 얘들이 야 우리 보고 잠재적 가해자래.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아니 그 페미는 정신병이랑 같은 수준의 논리입니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를 이해시켜줄 페미가 있다면 혹시나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상식으로 판단하는 남자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이 잠재적 가해자의 논리를 온건 페미에서 주장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걸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면은 여성가족부는 제도권입니다. 아니 제도권에서 남자가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네이버에 치니까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여성가족부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무슨 진흥원, 뭐 양평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저 잠재적 가해자 논리를 들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결국은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찾아봐야 되잖아. 여성가족부에서도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재적 가해자를 검색을 해봤어요. 별게 안 나옵니다. 사실 전화까지 했는데 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 공무원들이요 그런지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제 입장은 뭐냐면은 여성가족부에서 이 잠재적 가해자를 주장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그런 뭐 입장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런 교육자를 배포를 해. 배포를 해서 착 뿌리고 만약에 우리가 남자들이 막 그러잖아. 아니 그딴 걸 왜 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는 한다.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산하기관에서 한번 이렇게 냈었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 교육을 지금도 할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맞습니다. 그건 비정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에서 페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페미한테 뭔가 이렇게 주잖아. 그건 뭐냐면요. 페미가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응?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도 만약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짓 안 하잖아. 맨날 페미만 깔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이 반페미에서 인정을 하질 못합니다. 여성이 무슨 뭐 약자야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3편에서는 그 사회적 약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